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네, 우리가 BMC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 세상의 모든 것이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다, 그러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가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린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의 사업 아이디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이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또 모방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더욱더 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볼 때는 대개는 이와 같은 라인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가장 먼저 여기 고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이 보이고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채널로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돈을 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자원은 누구이고 또 누가 할 것이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는 누구고 그 핵심 파트너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려놓은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요. 이 나인블럭 캔버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나인블럭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어떻게 이 나인블럭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내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인블럭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네, 두 갈래로 나눠서 보는 건데 이 노란색 파트는요. 돈을 지출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 빨간색 부분은 돈을 버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쪽은 돈을 지출하는 거고 한쪽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이쪽에 대한 것은 무언가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부문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또 효율성을 따지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부분은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가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 부분입니다. 소비자 부분이고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감성적으로 팔아야 되고 그들은 가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행위와 돈을 버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보면은 이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이 핵심 파트너, 공급자가 원하는 양쪽의 가치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치 제한은 가운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 세등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세등분하면 1와 같이 세등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요.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매출이 발생하는 영역.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무언가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 생존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비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용은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우리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영역을 이 노란색 영역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매출은 그들이 돈을 주는 거죠. 고객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용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이걸 원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초록색은 우리가 진짜 생존 가능해?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린 이것을 정말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역들로 나눠집니다. 큰 그림을 보았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작성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고객 세그먼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고객 세그먼트란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만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또 그들은 어떤 불만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를 적는 것이 바로 고객 세그먼트 칸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의 크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어떠한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연결이 고리가 있는 사람들까지가 모두가 다 하나 같은 고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회사의 경우 장난감을 사는 사람은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겠지만 그들의 고객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고 이 고모나 이모, 삼촌일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고객, 누구를 대상으로 이 물건을 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 고객 세그먼트에 기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2번, 두 번째로 될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제한인데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치는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것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저 이어가면은 장난감을 왜 고모, 이모, 삼촌이 선택할까요? 그들은 무언가 그 조카들에게 고모가 최고야, 이모가 최고야, 삼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겠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선택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 손자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이유에 맞춰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디자인일 수 있어요. 아기상어를 되게 좋아한다 하면 아기상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브랜드 지위,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또 가격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또는 위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 이거를 선택하면은 안정적이야. 우리가 핸드폰을 삼성이나 애플을 많이 쓰는 이유, 대기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는 이것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도 있죠. 또한 편리성, 서비스가 잘 되니까, 또 유용성, 굉장히 쓸만한 물건이야.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가치 제한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가치,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니즈는 충족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가치 제한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채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할 거야 라고 한 게 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와야겠죠. 그 채널이 바로 어떻게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소통하고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영업사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백화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해요? 요즘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무언가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도 하니까요. 또 오픈마켓을 할 수도 있고, 소셜 커머스도 있겠네요. 소셜 커머스, 뭔가 요즘은 인플루언서도 하나의 채널로 많이 활용합니다. 인플루언서 또는 누군가의 셀럽들,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대리점, 직영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채널이 되는데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객과 이 가치,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죠. 이들을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인데요. 결국 고객 관계는 고객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들과 만나는 어떻게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뭔가 그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특별하게 VIP로 대접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일정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벤트를 열 수도 있죠. 또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떠한 정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만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제품을 그들이 좀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줍니다. 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죠. 결국 이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한 가치,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걸 줬으니까 그들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죠. 바로 돈이요.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뭔가 물품을 판매해서 그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제품을 이용하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요즘은 구독도 많이 하니까요. 구독료도 되고, 우리 제품을 빌려 쓸 수도 있어요.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기도 하고요. 네, 라이센싱. 네, 우리 제품을 사용하니까 어떠한 자격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자격에 대한 비용도 받아가고, 우리 제품을 통해서 광고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도 충분히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고객이 어떠한 걸 제안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채널로 제안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료 체험 또는 어떠한 세업스 무료 강의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자원이 바로 그 다음에 작성할 부분인데요. 핵심 자원이란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그 제공하는 요소를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요.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 어떠한 시설이나 건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수 있죠. 공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기계도 되고, 시스템, 이러한 것들, 이런 물적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적 자원, 지식재산권이죠. 브랜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이 쓰는 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야 라고 하면은, 네,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허권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해. 또는 저작권이 있어야 돼. 이러한 내용들. 재무자원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현금이 필요해. 또는 우리에게 일정한 신용에 대한 한도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 자원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런 핵심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활동이 이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럼 우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활동은 가치 제공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실무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면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핵심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언가 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무언가 핵심 활동일 수도 있고요.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택시기사라고 하면 운전을 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활동일 수도 있죠. 일정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글을 쓰는 사람들, 원고를 집필하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활동들, 또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이나 컨설팅이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그 재산, 자원으로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고, 그 핵심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바로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보는 건데요. 우리의 제품을 구입해주는 구매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제품을 판매해주는 판매처, 또는 우리에게 특별한 연구나 개발을 해주는 어떠한 대학교의 어떠한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네, 마케팅을 담당해주는 마케터일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자원을 획득해주고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핵심 파트너일 수도 있는 거죠. 땡땡땡 교수라든가 어디 출판사라든가 어디 오피스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비용을 줘야죠.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월급 같은 걸 줘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주는 돈이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필요한 비용. 네, 어떠한 고정비일 수도 있죠.
고정비. 고정비라고 하면은 뭐 임대료나 인건비와 같은 사람에게 주거나 건물에게 주거나 하는 그런 고정비나 네, 변동비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하지만 나갈 수 있는 돈들이 있죠.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들기도 하고요. 가공비가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이러한 것들, 이런 돈이 나간다. 무엇은 돈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비용 구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을 모두 채우게 되는데요. 뭔가 좀 어렵게 보이지만 한눈에 다시 정리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설정하고 나면은 그 고객에게 우리는 그들은 결국 무엇을 원하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게구나.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주지? 그리고 그들과 우리에게 재고 나면은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지? 그럼 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돈을 줄까? 오케이, 여기까지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일은 결국 어떠한 파트너들이 하지? 그럼 파트너에게 고맙잖아? 파트너에게도 돈을 줘야겠네?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의 산업의 우리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